지금은 하남에 있는 코스트코를 가는 중입니다. 가는 길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올림픽 도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속도는 60km 정도. 약 60km. 하늘은 맑은데 미세먼지가 좀 있나봐요. 맑으면서도 뿌연 그런 느낌. 참 애매한 느낌이죠. 지금 앞에 잠실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는 뭐 많지 않고, 잠실대교를 건너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하얀 건물이 아산병원입니다. 아산병원은 사설병원이죠. 그리고 국내 1위. 현재 국내 1위입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연대 세브란스 병원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좀 아무래도 사설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액티브합니다. 밝습니다. 회전율도 되게 좋고 빠르고, 그래서 신속하게 진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더욱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좋은 게 삼성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병원은 숲 사이에 있다 그래야 되나? 야산 같은 곳에 있는데, 거기는 약간 좀 아무래도 산의 기운 자체가 좀 약간 음하잖아요. 음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거기. 근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 한강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걸리는 건물도 하나도 없고, 햇볕이 아주 잘 들고 양지 바른 곳에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메리트죠, 이게. 주변에는 또 건물이 아예 없어요. 이런 데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아산병원은 이렇게 사람도 많이 오고 재정이 좀 괜찮아가지고 건물이 아니라 기계도 계속 최신 기계를 갖다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선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요즘 문제가 되는 지방병원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악순환이 나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좋은 병원이 되려면은 훌륭한 의사, 또 좋은 기계, 접근성이 좋은 곳,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맞아야 되는데, 교통도 또 괜찮아야 되고요. 교통이 맨날 막히는 서울대나 연대 쪽은 좀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게 여기는 이제 막히진 않고, 근데 역에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든지 버스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좋네요. 왼쪽으로는 이제 앞쪽에는 지금 천호대교가 이제 있고요. 왼쪽으로는 강 건너 쪽에, 강 건너 쪽에는 광진구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 오른쪽 편으로는 지금 암사동 있죠. 천호대교를 지나면 그렇게 되죠. 지금 가면 왼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빗면으로 돼 있어요. 시티 극동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사선 제한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비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아파트 구조가, 모양이. 아파트 모양도 계속 변천사가 옛날에 성년갑 아파트다 이런 말이 많고 막 그랬는데, 타워형도 나오고 판상형, 타워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파트 구조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성냥갑 아파트입니다. 타워형은 향이 여러 개가 나오고 좀 복잡해요. 많이 뽑으려고 해서도 이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향도 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남향으로 딱 있는 게
비주얼로는 그냥 너무 좀 획일적이고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딱 집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엔 대부분 다 남양이고 아주 그냥 성냥갑 아파트가 제일 사실 좋죠. 네. 외관은 좀 별로죠. 사실 성냥갑으로 쫙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순간엔 가장 다 베스트한 그 조건을 누리고 있는 거고, 뭐 타워형 같은 경우는 뭐 서양도 있고 동양, 남동양, 뭐 서양 이렇게 뽑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약간 복불복의 느낌이 좀 있죠. 지금 차는 막히지 않고 가고 있고 괜찮네요. 제 왼쪽은 이제 아까 왼쪽에 강 건너 쪽에 강북 쪽에는 광진구가 있고 광진구를 지나가서는 구리시가 나옵니다. 구리시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곳입니다. 네. 거의 서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시가 거의 서울이고, 그 다음에 위치는 암사동의 길 건너편이 구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죠. 구리 특징이 크게 구도심이 있고, 구리역 같은 쪽, 인창동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토평동은 약 미니 신도시 같은 느낌. 옛날에 지어졌지만 그래도 거긴 이제 좀 깔끔하게 신도시 같은 느낌의 아파트들이 쫙 있고, 구리시는 기본적으로 길이 국일이기 때문에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길도 좁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구리시 중에서도 저는 토평동을 좀 좋게 보고 있고, 토평동 앞은 한강까지가 다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창고 정도 조금 몇 개 있고 그냥 훤합니다. 우리가 뭐 사실 저는 반대하지만 그린벨트를 만약에 푼다, 거긴 뭐 무궁무진하게 엄청난 가치가 되는 땅들이 지금 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리게만 하면. 네. 저는 푸는 건 반대예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많이 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구도 줄어든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파트를 갖다 더 추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거 양식이 빌라 같은 거, 빌라 같은 거, 빌라에 대해서 지금 빌라가 사실은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는 빌라들도 많고, 공사에 대한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전문성이 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짓고 있고, 그래가지고 빌라를 완공하는 순간부터는 하자 덩어리라고 그럽니다. 예, 여기저기 뭐 층간소음, 뭐 물 새고 결로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뭐 운 좋게 잘 지어진 집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빌라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더 춥고 난방비도 더 많이 듭니다. 아파트보다 같은 면적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단점은 보안이죠.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치안이 전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파트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치안입니다. 도둑. 예. 빌라 정말 도둑 많습니다. 저도 이게 빌라에 살아봤었는데 일주일 만에 집이 털렸어요. 왜냐면 아파트 살다가 빌라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문을 갖다가 다 닫아놓는 개념이 없거든요. 예. 몰랐죠, 그런 걸 있는지도. 근데 문을 열어놓고 갔죠, 당연히. 한 3층 정도 됐나? 예. 그런데 집을 와보니 집이 다 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롱 같은 거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다 밖에 나와 있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하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은 칼을 안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주방에 가면 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칼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했는데 뭐 경찰이 열심히 당연히 안 하겠죠. 네. 뭐 자기들이 받는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서초동이었거든요. 서초동 빌라였는데 그 CCTV를 봤다 그러는데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DNA 지문 감식도 했는데 뭐 모르겠다고. 감식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러니까 도둑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 뭐 신문 사이면에 뭔가 크게 나와야지 뭐 수사할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갔네. 그 구리시로 가는 방향으로 하남을 가야 되는데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안전면이라든지 뭐 건축적인 어떤 물리적인 기술적인 부분 등등, 그 다음에 거기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밑에 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사용 문제 가지고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차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 차 대기도 좀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런 면에서 빌라가 지금 선호되지 않는 거죠. 빌라가 나쁜 주거 형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파트보다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빡빡하게 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뭐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팔당대교 쪽으로 가서 가나 봅니다. 하남 코스트코. 제가 실력이 없고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코스트코 안에서 뭐 비디오들 이거 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가는 길까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좀 더 나오니까 좀 더 뿌연 게 잘 보이네요. 미세먼지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양양고속도로거든요. 왼쪽 1, 2차로로 가면은 1, 2, 3차로로 가면 양양고속도로 뭐 3시간 이내 달리면, 뭐 쉬면 뭐 모르겠지만 갈 수 있고, 저는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제 팔당대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한강 쪽이 위쪽으로 갈수록 그게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춘천 가는 길이랑 팔당대교 가는 길, 하남 가는 길, 요 길을 벗어나서 쭉 갔다. 그럼 이제 다시 건너가려 그러면 뭐 몇십 킬로를 돌아가야 됩니다. 다리가 없어요. 팔당대교 가는 길이 옛날로 보면 이제 미사리 그 뭐죠? 카페 같은 것도 있었고, 뭐 7080 무슨 가수들이, 그런 사람들 나오는 카페 같은 거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도 거기 한두 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한 번은 밥을 먹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뭐 적지 않은, 뭐 옛날에 뭐 한 2, 3만 원 냈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 보면 한 5, 6만 원 이상? 그런 느낌. 그냥 공연 들으면서 밥 먹는다 이런 뭐 개념으로 가면 좋았는데, 좋긴 좋은데, 그때 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공연장에서 밥 먹는 느낌.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공연 듣는 게 아니고 공연장에서 밥 먹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소리가 너무 크다기보단 좀 시끄러운 느낌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나고, 한 번은 낮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낮에 몇 명이서 간 적이 있는데, 커피 값이 그 당시에도 낮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공연 안 하는데 2만 원을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2만 원을 받더라고요. 2만 원? 뭐 그 정도.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뭐 굳이 웃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돌아가겠습니다. (30km) 길. 이쪽에 지금 지나온 이 라인 쪽으로 쭉 가면은 먹을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먹을 곳이 많은데 뭐라 그럴까? 멋이 없어. 여기 이제 LH가 여기 지금 하남 쪽에 아파트랑 지금 다 하도 많이 전화가지고 이제 그런 옛날에 어떤 하남 느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가죠. 저 같은 경우는 안 갑니다. 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남을 지나가가지고 밖에서 먹죠. 네, 400m만 더 가면 코스코가 나옵니다. 스포티파이를 제가 계속 하다가 요번에 끊었거든요. 끊었는데 되게 불편하네요. 음악도 못 듣고. 이럴 때 라디오를 좀 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옛날에 USB 꽂고 다녔는데 하도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막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SB에 꽂고 듣는 게 너무 싫어졌어요. 그냥 싫어요. 네, 그냥 스트리밍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듣는 버릇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사람 생활 양식이 진짜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옛날에 생수를 사 먹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 생수를 자연스럽게 사 먹고 있더라. 뭐 그런 거죠. USB 같은 경우도 이제 나는 USB 이제 뭐 저장해가지고 저장도 이제 하기 어렵지만 저장해가지고 그걸 또 껴가지고 골라서 듣고 이제 이러기 싫은 거죠 이제. 코스코가 잘못 네가 안내해줬네. 다시 코스트코 하남점 검색. 코스트코 하남점 검색. 2.8km 더 가야겠네요. 여기도 지금 그 하남을 개발해 놓은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옛날 하남을 개발해서 이택 뭐 이런 것들 원주민들한테 이런 걸 이제 권리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 칸씩 사고 아니면 뭐 돈으로 그냥 팔고 나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나마 여기는 조금 괜찮아요. 그나마 여기 요 라인만 여긴 괜찮은 이유가 한쪽이 공원이고 왼쪽 편에다가 지금 주차가 되지 않습니까? 오른편에도 주차가 약간 되고. 근데 많은 신도시에서는 여긴 공원이니까 괜찮은데 많은 신도시에서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권이 죽는다 그러는데 죽는 게 아니라 상권이 그 주차 공간을 없애가지고 여기에 누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누가 옵니까? 버스 타고 다 차 몰고 오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동네 장사만 해라 이런 뜻 같은데 그래서는 확장이 안 되죠. 신도시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게 모양은 좋거든요. 모양은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렇게 가는데 아파트 단지 이렇게 화단 꾸며놓고 좋지 않습니까? 보기는 좋은데 이런데 이제 단지 상가 이런 건 앞으로 제가 여러 번 또 말할 것 같은데 단지 상가가 있어요. 저기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겉모습만 예쁘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뭐 안전하다 뭐 이게 뭐 좋다 그러기도 하는데 상호 소통이 안 돼. 자동차랑도 소통을 해야 돼요. 걸어가는 사람과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비그는 저 길 건너 쪽에도 지금 뭐 음식점 같은 게 있어요. 그나마 저기는 조금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는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서 그 경비실에다 말하고 들어가야 돼. 그런 몇 단계의 번거로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이 있어도. 아무리는 아니겠다. 웬만하면 뭐 본죽 같은 게 있다. 그럼 그 정도까지 해서 가야 되나? 아니죠. 그냥 안 먹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단 자체가 하나의 그 가로막는 역할, 상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상호 소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가드레일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이니까 접근성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건 접근성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몇십 킬로 돌아가야 돼. 그런 거가 도로변에 있어서 좋습니다. 아니라 도로 때문에 막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 데는. 다 막아놓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왜 막아놨는지 모르겠다. 이건 이제 그 자전거 도로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참 이렇게 그 신도시들을 다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뭐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뭐 세종 신도시 거기 저녁 8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네, 사람이 잘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 몇 명 걸어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랑 저 아파트 쪽에 서로 간에 상호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다 이렇게 막아놓고 교류가 일어나려면 뭔가 어딘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데는 뭐 카페나 음식점 뭐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를 못해요. 갈 수가 없죠. 보고 싶어서 지금도 저 안에 전 가고 싶어. 여기 SFG 푸드빌리지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못 들어오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편의성이 이제 저는 아예 무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큰 건물들이 딱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으면 상권은 왕국을 건설해서 블로킹을 하면 안 되죠. 다 끌어당겨야 되죠. 더 오게끔. 예, 그럼 블록을 그걸 없애야죠. 근데 이러고서 신도시 상권 여기 망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안 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설계 자체가 겉보기는 좋은데 실제로 요 앞에도 보세요. 왼쪽 한 1시 방향으로 보면 앞에 무슨 뭐 공원, 살짝 이렇게 공원은 아닌데 이렇게 있어요. 화단. 여기가 이용률은 또 없어요. 이런 게 사람들이 당연히 이용률이 없죠. 보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다 막아놨어. 저기도 공사비를 더 땡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거 없어도 되거든요. 화단 하다가 중간에 좀 열어놓던지 열어놓으면 되죠. 끝까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사람 외에는 못 들어온다. 딱 그런 개념으로. 문제는 아파트는 당연히 뭐 그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는 상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가는 열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열릴 땐 열어야 되는데 같이 도매급으로 다 주차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 영향이 아마 상당히 클 겁니다. 그게 자유로운 도시냐 아니냐의 차이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 가면 액티브한 느낌이 좀 안 들고, 우리 옛날 도시 같으면은 그런 게 좀 더 살아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쫙 늘어서 있네요. 하남시 천지개벽을 했죠. 여기도 뭐 도서관도 많고, 뭐 도서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도서관도 많고
저는 도서관 가보면요 대부분 그냥 헌책방 느낌이 들어요. 헌책방. 최신 책은 보기가 거의 어렵고 옛날 책들 이거 쓸어 담아가지고 팔면 도서관 전체에 있는 책이 한 80% 정도는 허른 것만 모으면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뭐죠? 당근이나 거기 뭐 중고나라에서 그냥 박스로 팔고 그러거든요. 책 같은 거, 애들 책 같은 거. 뭐 그런 거가 여기 있는 거랑 진배가 없다. 많은 차이가 없다. 네, 책도 오래된 책들도 많고. 저번에는 하남 쪽에 어떤 새로 열린 오픈된 도서관에 갔습니다. 새로 오픈된 도서관인데 다 중국 책들이야. 5년, 10년 된 책들도 다 꽂아놨어요. 그냥 거기. 그러니까 이게 건물 값에는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하드웨어에. 저는 그 도서관도 뭐 책도 하드웨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건물은 화려한데 책이 별거 없어요. 네. 되게 황당한 거죠. 메인이 뭐냐? 화려한 건물이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정작 책은 다 옛날 거, 좋은 책도 아니고. 네. 새 거가 좋다는 뜻은 아니죠. 근데 품질 높은 책을 골라놓은 것도 아니고. 그거 비싸서 안 집어넣나요? 도서관인데. 대부분 저같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유. 지금 1.2km 정도 가면 코스코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상권들 있잖아요. 여기 쪽 뭐 아이스크림 집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내가 갈 여지가 좀 있어야 된다. 네. 뭐 헤어가 있어. 무슨 헤어. 근데 갈 수가 없어. 네,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